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인수위가 새 도정의 목표와 100일대 도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수소 트램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추진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비전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입니다. 인수위는 20일 동안 당선인의 공약과 도민정책 제안을 토대로 새 도정의 비전을 확정하고 7개 목표에 따른 101대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도민정부 시대를 목표로 4년 후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이 운영됩니다. 산업경제혁신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 지속적인 탐나는 점 발행이 추진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과 2027년까지 하수처리 시설 13만 톤 증설이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또 생애주기별로 지원이 이뤄지는 청년보장제 도입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수소 트램 도입 등도 청년정책과 지역균형 성장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경제정책을 한번 수립하자 해서 세운 겁니다. 인수위 도정과제를 전달받은 오영훈 당선인은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변방 제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 제주가 아니라 당당한 1%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위대한 제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는 1일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인수위의 정책 과제를 어떻게 실현시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의원 당선인들은 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학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부의장 후보에는 김대진 의원, 원내대표의 양영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의석의 60%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이끌어온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이제 시효가 끝났다는 평가 속에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과제를 짚어보는 두 번째 순서,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표방한 국제자유도시 계획. 그러나 오영훈 당선인은 허구에 가까운 개념이라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온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강자의 논리죠. 그것은 저희도 같이 인구가 적고 또 자원이 한정된 이런 지역 지방정부에게 강요해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어떤 비전을 채우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는 결국 대규모 개발과 외부 자본 투입 중심의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제주도에 좀 생명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앞으로의 비전이 모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 또한 역시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세워나가는 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최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업펀드 1,700억 원을 조성해 70여 개 기업이 운영 중입니다. 하이테크 기업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방문해주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성공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 용암해수센터 옥상에 마련된 위성수신 레이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종잣돈 3천만 원을 지원받은 스타트업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도 참여해 7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제주 개발정책의 핵심이었던 국제자유도시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제주를 찾은 몽골인 관광객 20여 명이 집단으로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처음부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인 관광객 150여 명이 지난 22일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의료 웰니스 관광 상품으로 들어온 몽골인들은 비자 없이 입국하는 무사증으로 들어왔고 제주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4박 5일 동안 여행지를 돌아봤습니다. 몽골로 돌아가는 전세기를 타야 했던 시점은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인 21명이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네, 아침에 우리 가이드들이 확인해 보니까 짐이 없어서 이제 같이 차량에 탑승하지 못해 이동을 못했고 이분들이 나중에 저녁 시장 비행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때 공항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됐던 인원입니다. 특히 몽골인 한 명은 제주 입국 다음 날인 지난 23일 제주항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 적발됐습니다. 국내에 있던 다른 몽골인을 통해 불법 취업하려고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힌 겁니다. 아이디 카드나 여권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없다 했을 때 발권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벌어진 것 같아요. 해당 몽골인들은 1인당 150만 원의 요금과 신원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몽골에서 고가에 팔리는 속칭 VIP용 의료관광 상품 이용자들이 단체로 잠적한 이유에 대해 관광업계에선 불법 취업 브로커가 입국부터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줘도 한국에만 오면 건설 현장, 농업 현장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고 이렇게 우리나라 제주도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면 30일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잠적한 몽골인들은 다음 달 21일까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3일에도 무사증 제도가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4명이 불법 취업을 위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에 찬물을 끼얹을까 관광업계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내륙 지역은 바싹 메마른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내린 눈과 비가 평년의 6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가뭄이 장기화되자 인공 강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 강우 기술의 현주소는 어떤지 춘천 MBC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개 6개가 달린 대형 드론이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어 드론에 달려있던 플레어가 터지고 노란색 연무가 흩날립니다. 비구름을 발달시키는 구름씨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16년 동안 과학기술로 눈과 비를 내리게 하거나 양을 늘리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이곳 강원도 평창의 구름물리 선도센터에서 인공강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비행기, 지상 연소기 등 장비를 이용해 구름 속에다 구름씨인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을 뿌리면 큰 물방울이 생기고 입자가 성장해 비가 내리는 원리입니다. 대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요오두와 은을 뿌려 강설을 유도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인공강우 실험 성공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게는 6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이고요. 우리는 아직 실증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뭄이나 산불에 대응하기에는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공강우의 현실. 지금으로선 인공으로 만든 강우량이 3.5mm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실용화를 위한 지상 실험 장소도 대관령 한 곳뿐인데다 실험용 항공기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상 실험 사이트나 대형 항공기 도입 등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에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가뭄이나 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에 실용화된 인공강우 기술을 접목하자는 의견이 늘고 있지만 연구 기반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밤사이 열기가 쌓이면서 후텁지근합니다. 오늘도 제주 북동부 지역은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가 34도를 웃돌겠는데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사농가에서는 축사 온도 조절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북동부 지역은 오늘 구름 많겠고요. 현재 산간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오늘도 비가 오겠는데요. 뜨거운 남서풍의 영향으로 제주 산지에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아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29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편 동부 지역 24도, 서부와 남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날이 흐리겠고요. 29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으니까요. 도서 지역을 오가는 도항선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는 오늘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서부 앞바다와 제주 남서쪽 먼바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오전부터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북한에서 중부지방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제주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당분간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만 받겠습니다. 주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 건설노조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원청사의 책임 처벌을 강화하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제주경찰청, 제주도 렌터카 조합 등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수사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은 혐의자를 신속히 수사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에는 전국 렌터카의 25%인 24만 대가 등록됐고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도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동남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27명에 대해 1명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부터 3개월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미얀마와 태국의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5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겨울 월동 채소의 과잉 생산이 우려됩니다. 제주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12개 품목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월동무의 재배 예상 면적은 5,424헥타르로 적정 재배 면적 4,000헥타르보다 1,000헥타르 이상 많았고 당근도 1,262헥타르로 전년보다 50여 헥타르 늘었습니다. 양배추 재배 예상 면적은 2,061헥타르로 지난해보다 5헥타르 줄었으나 적정 가격을 위해 10% 이상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감귤 검은 전무니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사전에 약재를 살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은 전무니병은 섭씨 20도 이상에서 12시간 이상 스분한 조건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서귀포 지역에 강우량과 안개 끼는 날이 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삼매봉의 도시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환경부의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삼매봉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삼매봉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는 내년부터 2년 동안 60억 원이 투입돼 숲을 복원하고 생태 탐방로와 자연 학습장도 만들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